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다른 곳이 아닌 옷쇼핑 이후 이런 거 할 때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 그 구애 좀 해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뒤처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드는 거죠. 항상 내가 뭔가 앞서 나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때 결과가 좋았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알아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근데 여기가 바로 그렇더라. 지금까지 사업 영역들을 보면 항상 좀 앞서 나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 나갔는데 그러한 점이 나의 가치관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했고 특히나 옷쇼핑에서 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를 내가 맡아보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깔끔하겠죠. 마찬가지죠. 미디어 산업 지원하는 이유, 내 가치관, 강점, 그리고 내 어떤 경험, 지식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왜 홈쇼핑은 뭐 유통, 미디어, 광고 쪽에도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내 강점, 지식, 경험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미디어도 포함인데요. 앞으로 업계 전망. 그래서 아까 라이브 커머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IMC 전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디어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산업인 거죠. 뉴미디어와 이것도 IMC 전략이죠.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미디어와 미디어를 좀 더 합쳐서 어떻게 타겟층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Z세대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결국 어떤 뉴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건 Z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10대들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더 공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관심 분야. 이건 아까 자기소개서에 썼던 부분이랑 조금 일치시키시면 좋은데요. 내가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기획해봤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관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에요. 관심이 아니라. 자, 입사후 목표. 이거 똑같은 거죠.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타겟층을 맞춰서 내가 이들의 입맛을 맞출 만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조금 공부해보고 만들어보고 직접 찾아가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해당 기업 기사도 여기에 관련된 걸로 가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최근 어떤 뭐 팬데믹이라던가 언택트에 관련된 그런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기사들도 면접관들이랑 좀 공감대를 유발할 수 있겠죠. 자, 직무에 관련된 질문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그쵸? 직무가 관련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서본결 중요하죠.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본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업무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결론.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요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 이유는 내 ABCD, EF. 내 지식, 강점, 경험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자, 강점이 어떻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 에피소드. 영역이죠. 에피소드. 리더십, 아까 에피소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실제로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도 이렇게까지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이 100% 물어보겠죠. 아, 그래요?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실래요? 할 때 에피소드 딱 얘기하시면 되겠죠.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직무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쌓아왔던 경험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팀워크 하면 아까 에피소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것 같은 점. 요거는 예를 들면 아까 에피소드를 활용하셔도 되는 게 뭐 팀워크, 협업.
뭐 설득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을 때 다른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아까 에피소드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동종업계에 아니면 또 선배들 중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쪽 일에 대해서 이런 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6번. 해당 직무 지원을 위해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했던 부분. 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실무나 경험 관련된 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식적인 부분도 좋지만 요즘에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조금 경험 역량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왜냐면 결국 사람들의 니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봤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거, 시도했던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압박 질문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유학 관련돼서는 뭐 문화의 차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앞으로 뭐 공략법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본인이 유학하셨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곳에서는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느꼈던 문화 차이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굵직한 거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뭐 차를 많이 마신다 이런 거 말고 뭐 관시 문화 좀 굵직굵직한 문화와 좀 다르게 해서 그 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홈쇼핑 쪽으로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전공 관련된 부분은 전공과 상이한 직무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쵸? 자, 불성실 관련한 거는 인정을 먼저 하시고 보완했던 노력이나 경험만 포함되면 됩니다. 결국엔 이거예요. 너 불성실한데 너 지금도 불성실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조금 이건 불성실했어. 학점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격증만큼은 이렇게까지 빨리 취득했어.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불성실함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할게.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이직 퇴사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똑같죠? 직무가 달랐던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 전공 살려서 여기서 일을 했다가 상사를 보니까 상사가 계속 정말 똑같은 일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안주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요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E&M에 왔다. 오쇼핑에 왔다. 요런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